보원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하여 지난해부터 보원의원이 지적해왔던 도립거창대학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도립거창대학은 서북부 4개 군 산청 함양거창 합천 최고 고등교육기관으로 1996년 전국 도립대학 최초의 개교원 이래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을 잘 수행해왔으나 현재 여러 가지 이게 봉착해 있습니다. 따라서 보원의원은 현재 거창대학이 처한 위기를 분석하고 대학 발전에 의한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크게 학교시설, 교원 역량, 학생 유치의 세계 영역에서 도정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거창대학교의 학교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현재 강의 등으로 사용하는 제3호 및 4호관인데 거창 농구 때인 1981년 각각 지은 건물로 약 40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30년 이상의 노후 건물이 교내 6개, 강의동 4곳이 있고 전체 강의동 면적의 4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준비해 주십시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제4호관의 실내 모습입니다. 건축된 지 40년이 가까이 되다 보니 수차례에 걸쳐 실내 개보수를 하였어도 보시는 바와 같이 갈라지고 벗겨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였으나 실효성은 없고 이게 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기숙사인 열정관인데 1999년에 준공된 근령 20년의 건물로 거창대에서는 비교적 새 것에 속합니다. 하지만 건축 당시가 애한위기를 극복하던 때라 지역 주민의 교부금이 사용될 정도로 부족한 재정적 상황에서 건물을 짓다 보니 건물 자체의 경구성과 내구성은 취약한 편입니다. 다음 사진은 기숙사 내부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4인 1실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관의 내부 모습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각각 공동 세명장과 공동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남자라면 다들 군대를 다녀오시겠지만 옛날 군대 내부원 같이 변변한 옷장 하나 없으면 시대를 거슬러간 듯한 공동 세면장과 공동 화장실은 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된 이 시대의 학생들에게는 엽기적인 모습일 수도 있으면 과연 이러한 기숙사 모습을 보고 신입생들이 모여들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다른 도립대학의 기숙사들은 모두 4인 1실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시설 개선을 완료하여 2인 1실로 바뀌었습니다. 거창대학도 시급히 시설 개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준비해 주십시오. 이 사진은 기숙사 내의 남녀 학생 생활 공간을 분리시키는 문입니다. 즉 현재 거창대학 기숙사 상황은 남녀 학생이 한 건물 내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그 흔한 전자장치나 CCTV 하나 없이 철제문 하나로 경계를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작년 말 발생한 부산대 여기숙사 개한 침입 사건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상태를 시급히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딸을 가진 부모님께서 이러한 곳에 자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혹은 딸이 없으셔서 딸을 가진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서 이렇게 투구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본원의 혼자의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앞서 보신 강의동과 기수에 대한 안전진단 당시의 사진입니다. 거창대학에서는 올해 5월 내진 성능 예비 평가를 실시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강의동 기숙사 모두 최하 등급인 붕괴 위험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숙사의 경우 붕괴 위험 개수가 기준치인 1.00을 훨씬 상회하는 1.80을 받아 대단히 위험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자칫 야간에 붕괴 사고가 일어난다면 대형 인재로 기록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피해 보상은 물론 모든 책임으로부터 도지사님께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재를 사전에 예방하시겠습니까? 아님 사후 약방문, 소잃고 애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를 추진해서 그 엄만과 하사일은 도지사님께서 다 들으시겠습니까? 예산 절감을 위한 자전 유지 보수는 결국 신축 예산보다 적지 않을 것이면 그것을 떠나 학생들의 안정성 확보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거창대학에 필요한 건물과 시설들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원은 지난 7월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거창대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도립대학을 방문하여
총장이야 학교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학교 시설 등을 둘러봤는데 이때 대학의 시설을 사진으로 남겨놨습니다. 각 대학의 시설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충남 도립대학교입니다. 기숙사와 도서관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거창대학의 비신실적인 학교 시설물 현황을 보시고 느끼시는 게 적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 도지사님이 명쾌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수들의 역량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거창대학 교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신규 임명에 따르면 거창대학 교원들은 박사학위가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으면 또한 학과의 정원도 항상 일치할 필요가 없어 교원의 전문성 확보가 교원의 신규 임명 때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도립대의 경우 신규 교원 자격을 모두 박사학위 소재로 규정함으로써 처음부터 교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원 역량 평가 문제입니다. 거창대학의 교원 역량 평점표를 충북 도립대학과 비교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항목이 연구활동 영역입니다. 거창대의 경우 이것의 비중이 이 시점에 불과해 충북 도립대의 46명에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창대의 경우 교육자로서의 품이나 대학 발전 계기도 같은 추상적인 항목의 비중이 20점이나 되어 평가의 객관성 확보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 도립대의 경우 취업률, 재학생 재학률, 신입생 모집과 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항목을 통해 교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남 도립대의 경우도 충북 도립대과 교원들 간의 선의 경쟁을 통해서 대학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창대 교원 평가 시 교육 연구활동 비중을 더욱 높이고 평가 항목 자체를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학생과 대학 발전을 위한 노력이 밑받침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교수의 승진과 관련한 최소 근무 연수와 연구 실적 요구도 교원의 역량과 관계된 핵심적 사안입니다. 우선 거창대의 경우 교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부교수로 6년을 근무하면 정교수가 될 수 있고 이때 승진의 요구되는 연구 실적은 200%를 충족시키면 됩니다. 이에 비해 충남도립대학은 정교수가 될 수 있는 기간을 6년 내에서 10년으로 규정하여 교원들의 능력에 따라 승진 소요 기간을 다르게 하였고 또한 정교수 승진의 필요한 연구 실적도 300%의 연구 실적을 요구하여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창대학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정교수 심사 기준이 보다 엄격해져야 할 것이며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임용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서 교과과정 운영 및 산업협력과 학생 지원, 교육성과에서 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을 엄격히 평가하여 교수 재임용은 물론 산업체 및 국외 연수 파견, 연구 학기제 등 대상자 결정에서 제한하는 등의 실질적인 제도적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대학 발전과 우수 학생 유치에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학과 구조조정 통폐합으로 새로운 학과가 신설되면서 일부 교수들은 새로운 전공 분야 교과과정 수업을 위해 단 몇 개월간 학원 수업 이수 등으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들의 자주 애부 강의 문제입니다. 작년 우리 도의회가 거창대학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바와 같이 2017년 한 해 동안 거창대학에서는 교원들의 애부 강의가 44회나 있었습니다. 즉 잦은 강의, 애부 강의로 인하여 수업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그만큼 교원들의 연구활동이 줄어들게 되어 교원의 역량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적절하게 규제할 장치를 만들어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교원들의 강의 및 연구 실적 부족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 가감히 정리할 수 있고 그러한 자리에 유능한 교원을 충원하면 물론 연구 실적이 우수한 교원에게는 파격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에서는 신임 총장님을 비롯한 이하 모든 교원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지사님께서는 뒷짐지고 나머지 불구경하지 마시고
계획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신념을 바탕으로 도립대학을 개혁하는데 제1선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입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하여 교육부에서는 계속해서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대학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 물리적인 학령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우수 학생들이 몰려들어 학교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원은 생각합니다. 대학 정보를 제공하는 학교 알림이 2018년 자료에 의하면 거창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도립대학 평균 241만 원을 훨씬 넘는 283만 원으로 최고였습니다. 반면에 거창대학의 1인당 연간 장학금은 도립대학 평균인 236만 원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207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현재 거창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편을 위해 매일 운행하는 진주 노선과 금요일에 운행하는 창원 김해 노선의 통합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의 경우 거의 만석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호응이 좋아 대구나 부산행 노선의 신설 요구도 있으나 한정된 예산원의 어려운 상황이라 합니다. 학생 수 감소라는 교육 환경 극복을 위해서라도 통합버스 노선 확대와 같은 정책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찾아서 대학에서 경상문대에서 해주는 것이 바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우수한 학생 유치를 위한 전교생, 전액 장학금 지급 같은 파격적인 정책 시행은 물론 통합버스 운행 확대 등과 같은 학교생활 밀착형 정책에 이르기까지 도립대학 활성을 위해 경남도에서 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거창대학이 그동안 자구책마련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고 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경남도가 두 손을 놓은 채 대학이 스스로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학교 시설 투자 등의 미흡한 결과 각종 경제에서 뒤처지고 있으며 그 결과 거창대학은 작년 5월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전국 도립대학에서는 유일하게 역량 강화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본원은 거창대학 문제가 거창지역은 물론 경상남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11대 도의원을 등하여 이와 관련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도민들의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거창대학 총장의 공적 사태가 장기화되었을 때 본원은 5분 자유분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이에 김경수 지사님께서 현재 박유도 총장을 임명함으로써 이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에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원은 총장이 임명된 후 이제 거창대학이 정상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지난 7월 다른 지역의 도립대학들을 방문하여 많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으로 충북 옥천의 충북도립대학, 충남 청량의 충남도립대학, 그리고 전남 단영의 전남도립대학이었습니다. 먼저 방문한 충북도립대학은 오송국가산업단지의 바이오 산업과 연계 관련 학교를 개설하고 심지어 오송의 제2 캠퍼스까지 구축하면서까지 학생들의 취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의 전폭적인 지원도 눈여겨볼 만한 것이었는데 충북도립대학에 충청북도의 전액급이 2017년에 83원에서 올해 169원으로 3년 동안 지원금이 2배 이상 늘어났으며 특히 충북도립대학은 총 사업비 440억 원을 투입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기숙사 및 학생복지시설을 계획하고 있어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대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문한 충남도립대학은 지방공무원 배출에 대한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립대학은 충북도립대학, 강원도립대학, 경북도립과 더불어 지방공무원 특채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세개 도립 중 하나로 지난해 7명의 특채 학교생을 포함하여 68명의 학생이 각종 공무원에 합격시켰습니다. 이는 공무원 특채제도가 유지되어 특채 후보생뿐만 아니라 일반 재학생까지 공무원 시험에 도전함으로써 얻은 성과가 아닐까 합니다. 본원은 충남 도립대학 등의 사례에 보듯이 도립대학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특채제도를 도내 도립대학에 도입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드리며 도지사님의 강단 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한 특채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선점할 수 있는 제도로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만 확보된다면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 생활의 시축비용 130억 원을 지원하여 대대적인 변화로 날로 발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 도립대학을 방문했는데 이 대학은 과거 두 캠퍼스가 통합한 곳이어서 활발하게 학과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적시설의 투자도 과감히 진행되어 있었는데 총 160억 원을 투입하여 복합학생 생활관을 짓고 있어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립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은 때와 장소가 없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여러 해 동안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의 통합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러 차례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다 하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 도립대의 통합 결과를 참고하여 두 대학의 차별성과 특성화를 위한 경남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입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과정의 논의는 두 대학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도시사님의 이사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셔야 할 것이며 먼 미래를 보면서 자고 오면 하지 말고 뚝심을 가지고 오직 도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각 도립대학의 치열한 경쟁은 학령 인구 감소는 대적 배경에도 원인이 있지만 그것보다 또 도립대학의 구조적 한계에 기른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도립대학은 오직 개발 촉진법에 따라 국가에 설립돼서나 2005년 이 법이 폐지되자 이것의 운영은 전적으로 자치단체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 최고 의사결정자인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도립대학의 명운이 결정되는 사실을 이번 방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설립 주체와 운영 주체가 서로 다른 관계로 서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설립 취지와 운영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경남도의 관심과 지원은 물론 국가 예산의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본원은 생각하는데 이를 해결해야 한 도시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정부의 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한국 폴리테크과 같은 형태인 가칭 전국 도립대학 연합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심에 김경수 도지사님이 계실 수 있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면서 간략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거창 도립대학은 내놓은 자식이 아닐 것입니다. 거창군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도시 거창의 핵심이며 지역을 살리는 젖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도지사님께서는 도립대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상생을 최고의 가치로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와 관계가 돈독하신 만큼 도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아픔을 함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해안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도립대학은 수익을 위해 만들어진 대학은 아닐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학업에 대한 열정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만큼 그에 대한 최대의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도정 직무과 별개로 소통을 강조하는 도시사님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통은 모두가 다 함께 하는 게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시사님께서는 항상 늘 같은 부류의 사람들하고만 소통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항상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조용히 귀담아 들어주시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 아닐까 합니다. 이 점 도정을 수행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철호 의원님께서 도립대학, 특히 거창대학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제안에 대해서 깊이 감사 말씀 올리면서 질문하신 거창대학 시설 개선과 도립대학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개선에 대한 도의 입장과 발전에 대한 지원 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창대학은 지난 96년 3월에 구 거창동 고등학교 부지의 기존의 건물을 그대로 활용해서 개교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본관과 그 다음에 기숙사, 그 다음에 강의동 일부 시설을 신축 또는 정축을 해서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왔습니다만 의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타도와 다르게 저희 도는 두 개의 도립대학이 있어서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여서 시설이 열악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 지역대로
전면 신축 등 전체 시설물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부족한 강의동 확보와 강의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우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4년제로 전환된 그래서 인원이 증가된 간호학과의 부족한 강의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30억을 편성해서 부족한 강의실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실내 체육관 건립이 지난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 건립 공모 사업에 선정이 다행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21년까지 총 사비 35억 원의 규모로 근린생활형 다목적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도비 사업비 15억 원 중 2억 원은 이외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13억 원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학생 및 지역 국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향후에는 근령 30년 이상 된 노안 강의동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신축할 것은 신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20년이 지나서 말씀하신 기숙사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축을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를 통해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해서 학생들이 쾌적한 기숙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립대학 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입 입장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력 인구가 계속 급감을 하고 있어서 현재 대학 정원이 유지된다면 2024년도에는 아마 정원 대비 학생이 한 12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각종 대학 평가를 통해서 대학 정원 조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립대학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학 자체의 혁신, TF도 만들고 혁신회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원의 경쟁력이 무엇보다 더 중요함을 인식하고 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역할 강화를 위해서 올해 초에 거창대학교의 교원 인사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교원의 복무, 그 다음에 강의 평가 대상, 범위를 조금 더 강화해서 경쟁력을 키우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에 2년마다 실시하던 그 전임 교원, 그 정년 보장이 된 교수를 포함한 전임 교원에 대한 업종 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교원 1인당 논문, 연구 논문을 한 편 이상 제출하고 조교수 재임용 등 교원 평가 기준을 기존의 70점에서 80점까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전임 교원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학별로 1학기, 2학기 각 한 명씩 산업체 연수를, 교원을 산업체에 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래 일주일 동안 3일은 산업체 현장에서 현업과 함께 연구를 하고 나머지 이틀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그 한 학기를 보내게 의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수의 교육 연구 지원비를 교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또 우수 교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는 조금 더 차등화된 정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교수 승진에 관한 문제, 그리고 재임용 심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 측과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심사 기준을 조정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잦은 외부 강의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반드시 꼭 필요한 외부 강의를 제외하고는 전임 교원의 외부 강의를 자제를 하고 보직 교수 이외의 모든 전임 교원들은 주당 10시간 이상씩 의무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꼭 외부 강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강의를 요청한 요청기관의 공문서에 따라서 3일 전까지 사전에 부서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립대학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책 개발을 통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수대학 유치를 위한 장학금 확대 지원과 통학버스 운행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 학생 유치는 도립대학 발전 및 그 생존에 관한 문제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서 일정 소득 분위를 충족하는 재학생들은 모두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거창대학교 올해 1학기에 장학금 지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학생은 898명 중에 569명이 7억 700만 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중 재학생의 51.7%인 464명이 전액 국가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학생들도 2억 2,900만 원의 대학 자체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 저희 도에서 2010년부터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주고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이 다자녀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생활비 지원도 저희들이 적지만 한 학기에 4천만 원씩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가근로장학금을 1년에 1억 정도 마련해서 32명의 학생들에게 생활비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장학금 대비 그 거창대학교의 연간 등록금과 대비해 볼 때 한 85%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그 통학버스 대구 부산 노선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구 지역에서 대구 출신의 학생들은 28명입니다. 근데 이 중에 절반이 이제 14명이 휴학 중이고 기숙사에서 7명이 근무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생활하는 분이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총 33명 중에 5명이 휴학 중이고, 그 다음에 기숙사 생활을 18명이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개인 숙소를 구한 분이 10명인데, 근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구와 부산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통학을 하는 학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는 마산에서 오는 차, 그 다음에 진주에서 오는 차를 이용하고, 대구에 있는 분들은, 학생들은 아마 거창으로 바로 이렇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대구 지역 통학버스 운행은 앞으로 그 학생 수, 그 다음에 탑승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가 노선 신설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립대학 공무원 특채 제도에 대한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무원 특별 채용 제도는 1979년에 기술 직종의 우수 인력의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 규정에 의해서 시행된 제도입니다. 즉 말해서 고등학교 재학 중이나 대학교 재학 중의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우수한 학생들을 공무원으로 특채를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 도입 후에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아시다시피 공개 채용을 통해서도 얼마나 높은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충남 도립대하고 경북 도립대, 강원 도립대 일부 도립대학에서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경남도에서도 거창군, 하동군, 남해군에서 2009년, 2010년, 11년에 작은 인원이지만 이렇게 뽑아서 특채한 사례가 있지만 12년부터는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이 국가공무원도 2003년에 이 제도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본 제도에 처음에는 좋은 취지였지만 그 향후 운영을 하면서 약간 이제 편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특혜 시비가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의 폐지 및 개선을 3번이나 권고를 했습니다. 지난 2011년 그리고 2013년 그리고 2018년까지 권고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올해는 모든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 것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에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표준안을 개정해서 기존에는 특정 어느 학교에 대한 그 특별 채용 제도를
시행을 하였는데 이제는 신규 충원이 어려운 특수한 직렬, 공무원의 직렬에 관련된 학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선발 직렬을 아주 구체화했고 선발 학교 어느 특정 학교라는 명칭을 아예 넣는 것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과만 직렬에 관련된 학과만 갔다면 전국 어느 대학교 어느 재학생이나 그 특채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그 선발 방식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는 예전에는 지원자의 학업 성적이나 뭐 적성이나 품행이나 이런 면접 방식으로 그 선발을 했는데 2021년부터는 서류 전형 그리고 필기 시험을 완전히 의무화했습니다. 그 의무 규정에도 공채 수준에 맞는 수준의 시험 문제를 내고 그 성적도 그 정도에 돼야지 선발되는 방식으로 바꿨고 실기 시험은 지자체 실정에 따라서 실기 시험을 실시할 수 있고 꼭 면접 시험까지 또 해야 된다고 그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립대학 공무원 특채 제도의 제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그 취지를 감안해서 우리 도립대학 학생들이 이익이 되는 제도 도입의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행님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